아셨겠습니다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차 출석 요구가 지난 1월 4일에 있었는데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7일에도 2차 출석 요구 불응했습니다.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말 안으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경호처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다? 그것도 경찰 가서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로?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호처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박종준의 행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처장님 저렇게 법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날 샜네. 백기 들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백기 든 거예요. 경찰은 아마 바로 체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포 요구는 충만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자,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윤석열 쪽은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장외 선전에 나서고 있는데 점점 고립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쪽은 군과 경찰에게 관적 경호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지금 저 경호처가요. 경호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군과 경찰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의 경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 이들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데요.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들을 체포영장 저지에 이용하지 말라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청에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인 100일, 2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쪽도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에 나설 생각 없다. 그런 공문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과 경찰 모두 발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한 700명 되는 경호처 인력들이 윤석열을 옹위해야 하는데 지금 경호처가 고립되는 양상이 됐단 말이죠. 그들의 사기가 어떠하겠습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지난번에 보면 모든 경호관이 관저로 집결했지만은 관저에는 수백 명의 경호관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은 24시간 윤석열을 지키느라고 그 관저에 있었을 텐데 어디 있었느냐? 건물 안 복도 여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교대 근무를 이어갔다고 해요. 이 추운 날에 복도에 그 사람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복도가? 완전히 거지처럼 지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그 내부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는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향해서 젊은 경호원들이 사석에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저기 상부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어제 그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였냐? 바로 윤석열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사기 때문에 불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말을 180도 다르게 읽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쫄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박종준이가 경찰 나간 게 바로 우린 쫄았다. 우리는 어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저항할 아무런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걸 자인한 꼴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 방금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고 실제 그렇게 실행에 옮길 모양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이론이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윤상현이가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에라이 등신아 진짜. 역시 전두환 전 사위답습니다. 익스 사위다워요. 예. 자, 지금 경호처 내부는 매우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요 며칠 동안에 등 이런 언론들이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은 그 경호원들은 그야말로 돼지 족발할 때 족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법률을 보게 되면은 경호처가 체포 수색 영장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뒤 윤석열이가 관저 밖으로 도망가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체포영장 없이 일반 국민, 경찰 기동대,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누구나 이렇게 윤석열을 현행범 또는 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도주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윤석열을 탁 잡아도 체포가 된다는 것이죠. 네. 체포영장은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도망가면은 체포영장은 뭐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개소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게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만약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경우 이제 공무원 연금 못 받는 건 물론이고 형을 살고 처벌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재취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내란범 딱지 붙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일단 경찰, 군, 경호처에 지금 파견 간 이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군과 경찰을 그렇게 탁달하듯이 우리 아들이 내란범이 된단 말인가? 거기서 빼라! 이런 전화가 정말 물밀듯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또 동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군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이 이런 민간인 살상을 하는 친위 쿠데타 혹은 계엄에 동원되는 걸 끔찍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군과 경찰을 그렇게 막 압박을 가해서 그런 일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동력이 돼버렸습니다. 예. 군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두려운 곳이 군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닌 카톡방이라고 합니다. 카톡방. 군 검찰도 군 법원도 아닌 카톡방이 가장 두려운 곳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힘이라면은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군에서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게 길을 터준 군 검사가 있었어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킨 역할을 하신 한 분이 바로 박지훈 변호사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MBC 라디오에. 자, 이 MBC 라디오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은 익명인데 한 경호처 직원은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공조 보내서 즉 경찰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서 빨리 체포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의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결사항전 운운하면서 윤석열을 옹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편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끝이라고 발악하는 것 같고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지금 박종준이가 경찰 나갔잖아요. 지휘부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의외로 손쉽게 윤석열이가 체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가 다 망쳐놨다는 얘기지요.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